교과서에 성덕태자가 이제 세운 불교를 받아들여서 그 세운 법륜사가 지금 오늘 처음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본 불교의 흐름은 성덕태자에 의해서 불교가 들어와서 그것을 일단 총집결하는 것이 대성불교 교학을 완성시킨 천태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도 천태학에서 그 선정수행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불교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천태학이 완성됩니다. 그 천태학의 총본산은 지금 교토 외곽에 있는 히에이산이라고 해서 교토에 있는 산이죠. 그 산에 연력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천태종이죠. 천태종의 본부인데, 일단 우리가 개념을 잡기를 성덕태자에 의해서 불교가 들어와서 그때는 이제 한국인들, 고구려 백제인들의 도움으로 불교 사찰들이 다 건립되었다고 보면 되고요. 그게 이제 일본 독자적으로 일본 불교로 자리 잡는 것이 천태종이 가장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천태종의 스님으로 출가했던 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새로운 불교를 이제 찾아 나가는 것이 선불교도 들어오고, 또 진은종이라고 해서 연불하는 종도 들어오고, 또 그 밀교도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을 도입한 모든 스님들은 천태종의 그 연력사 스님들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제 성덕태자에 의해 들어왔다가 천태종이 확립되었다가 천태종 승려들에 의해서 다양한 오늘날의 이제 일본 불교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지금 법륜사에 가서 우리가 일본 불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는데, 문제는 그 일본은 탑이라고 할 때 탑이라고 할 때 한국은 석탑이거든요. 지금 그 부여 쪽에 지금 새롭게 이제 석탑을 새로 개량해서 다시 이제 보존을 해서 공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탑은 특징은 돌로 만든 석탑이고, 중국은 전탑이라고 해서 벽돌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벽돌을 가지고 아주 높은 탑을 쌓습니다. 근데 일본 탑의 특징은 나무로 합니다. 목탑입니다. 그래서 그 목탑의 기술이 일본은 좀 잘 남아 있고, 근데 어쨌든 그걸 처음 시작한 것은 한국에서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살아남아 있다면 가장 장엄하고 광대한 탑은 황룡사의 부청탑이죠. 근데 그 기술이 지금 일본에 들어와서 발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지금 법륜사에 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목탑이 우리나라에서 건너온 기술로 만들어져 있고 잘 보존이 되어 있고요. 거기 특히 이제 그 담장에 벽화가, 고구려 담징이 그린 그 벽화가 남아있다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가면, 박물관에 가서 우리가 꿈에도 인간한테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절대미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절대미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 할 때, 그 절대미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가서 보는 백제관음입니다. 그러니까 백제에서 건너왔으니까 백제라고 이름을 해도 썼겠죠. 그래서 백제관음이 지금 가는 법륜사의 박물관에 이렇게 잘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백제관음은 얼마나 날씬한지 모르겠어요. 날씬하고 그렇게 우아할 수가 없고, 그것을 참 백제 시대에 그런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나무 조각이지요. 관세음보살상을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하여튼 이번 여행에서 가장 우리가 안목을 키워나갈 것은 진리를 어떻게 예술적으로 표현했는가 하는 거죠. 절대라고 하는 이 생명 자체인 이 절대의 진리를 인간이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예술적으로 표현을 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표준이 되어서
그걸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인간은 성장하는 거죠. 이것을 뭐 이래서 아름답다 그 이전에 보자마자 한 인간의 기존의 미에 대한 관점이 깨지면서 그 한계가 돌파되면서 아름다움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상당히 또 그 조각상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직접 이렇게 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성덕태자가 공부한 방이 있어요. 공부한 정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덕태자가 자기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법사를 이제 한반도에서 스님들을 법사로 모셔다가 성덕태자가 도반들하고 함께 모여서 공부한 방이 있는데 그 방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닥광선사. 자, 퀴즈 나가겠습니다. 닥광선사가 돌아가시면서 딱 한마디 딱 하고 죽었거든요. 딱 한 글자. 뭐라고 하고 죽었을까요? 그 유명한 닥구앙, 우리가 먹는 닥광을 만든 그 닥광 선사가 당대 최고의 임재종 고성이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산전수전 다 겪거든요. 닥광 선사는 정치적으로 귀양도 가고 불교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그래서 하여튼 참 정말로 그냥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이야기를 드립니다만은 이분이 그냥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의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쇼군이 조선에서 잡아온 조선 호랑이 우리에 닥광선사를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 그때 이제 닥광선사 전에 당대 제1의 검객이었던 쇼군의 검술사범인 야규 문해놀이를 이제 넣었더니 문해놀이는 아주 땀을 쫙 흘리면서 칼로 겨우 자기 몸을 지키면서 안 물리고 겨우 해서 나왔는데 그 뒤에 닥광선사가 딱 들어가니까 닥광선사가 자기 마음 쥐고 들어갔겠죠. 마음을 딱 쥐고 들어가니까 호랑이가 고양이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놀고 같이 뒹굴고 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도력이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마음을 비워서 그런 경계가 닥쳤을 때 정말로 무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없으면 호랑이가 자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가. 근데 그걸 실제로 해내는 사람, 자기가 없다는 게 말이 쉽지, 말이 자기가 없다는 게 쉽지,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쇼군들과 당대 귀족들이 다이묘들한테 다 보여주는 그런 실력을 가진 분인데, 그렇게 한평생을 정말 살았던 닥광선사가 남긴 딱 한마디 말이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그 일전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임 선생님께서 저녁에, 그때 봄이었거든요. 그 봄에 일정에는 없었는데 우리 저녁 먹고 지금 특별 개방하는 그 네네의 절이라고 해서, 네네가 그 일본을 제패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인이거든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도쿠가와한테 멸망하지만 네네는 그러니까 뭐냐면 네네의 권세를 뒤엎은 게 새로 들어온 첩이거든요. 요도라는 그 첩이 들어와서 애를 놓으면서, 내내는 애를 못 낳았습니다. 그래서 첩이 들어와서 애를 놓으면서 모든 권세를 다 이제 주게 되는데, 그게 너무 방자하고 하나무인이라서 내내는 오히려 자기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어린 아들을 앞세워서 너무 이제 권력을 휘두르니까 내내는 오히려 도쿠가와 편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살아남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내내를 위하여 고대사라고 하는 절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그 고대사가 야간
개방을 했는데 그때 저는 마이크를 잡으면 안 되는데 이게 계속 할까요? 오자마자 이거 뭐 그 밤에 생각해 보세요. 봄에 이제 사쿠라가 거의 다 이제 다 져가는 그럴 때 봄에 저녁이 되었는데 그 절 안에 절이 굉장히 아름답겠죠, 그죠? 당연히 아름다운데 그 절 안에 호수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연못이 있는데 불을 어떻게 켜느냐면 사람한테는 불이 안 보이는데 그 불빛이 나무 쪽으로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러면 연못에 그 그림자가 그 불에 비친 나무들의 봄 꽃이 피어 있는 그 나무 그림자가 이렇게 어리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임생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는지 알죠? 그 임생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너무 아름다워서 빠지고 싶다고 저 세계로 그 물에 비친 그러니까 잔잔한데 물이 비쳤다가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가면 물결이 싹 이렇게 일겠죠. 근데 그게 너무 매혹적인 거예요. 그래서 빠져들고 싶다고 마치 나르시스가 물속에 비친 자기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빠진 것처럼 우리가 연못 속의 세계는 그림자의 세계죠. 맞습니까? 근데 그 그림자의 세계가 그렇게 매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빠지고 싶어. 근데 그 고대사라고 하는 절에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글씨를 한 글자를 딱 써놓은 거예요. 몽. 여기 가보셨어. 우리 회장님 가보셔가지고. 꿈몽자. 예, 몽자를 딱 써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이번에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의 목적은 깨달음입니다. 그죠?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물에 어리고 있는 이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매혹당해 있는 것처럼 그것이 환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매혹당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버스 안에 그 주위에 펼쳐지는 이 일본의 대나무가 많네요. 일본은 참. 예. 이 광경이 지금 일본의 혼슈입니다. 일본 저 큰 섬이 4개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섬이에요. 그 지금 내륙으로 바로 지금 바다에서 질러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광 선사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한 글자는 몽자예요. 예. 그리고 왜 몽인가? 당신이 살아보니까 한 인생이 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심각하게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도 몽이에요. 자, 몽은 몽인데 그 몽을 비유한다면 연못물에 비친 나무 그림자가 몽이죠, 그죠? 그러면 어디에 지금 비쳐 있느냐 이거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무가 연못 위에 비치는 것처럼 어디에 이게 비쳐 있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에. 지금 이게 바로 우리 마음에 비쳐 있다는 이게 그림자라는 거죠. 마음을 알게 되면 이것이 꿈몽이면서 금강경에 나오는 것처럼 일체 유의법은 일체 지어진 것들은 꿈 같고 환상 같고 여몽환포 물거품 같고 영 그림자 같고 여로 아침 이슬 같고 여전 번개불 같다. 그 말 딱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체가 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연못물 위에 이 비춰진 그림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자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도장이 찍혔다. 지금 마음 위에 도장 찍힌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만약에 닥광 선사가 회고한 것처럼 당신의 70평생이 한바탕 꿈이라면 꿈속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나게 살면 되겠죠. 귀한 꿈인데 뭐 어차피 꿈인데 신나게 그냥 신나게 사는 건데, 그 신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말만 하고 우선은 마치겠습니다. 신나게 사는 방법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 지금 화내도 괜찮아요. 흔적만 남기지 말고 바로 그냥 넘겨버리면 돼. 어차피 꿈이니까. 그래서 후회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고 현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즐기면서 사는 거,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데, 제가 출발하기 전에 식당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임생님 안 들으셔가지고 한 말씀, 임생님을 위한 개인 특강을 아니, 저를 만나고 나신 뒤에 유튜브에서 저 강의를 또 들으셨다고 그러셔서 인사를 또 해주셔가지고 저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일본인들이,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일본인들이 왜 이렇게 단결력이 강한가.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사회에서 모셨던 저의 스승인 성천 유달영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당신은 일제 36년을 다 살아보니까 당신은 다 살아온 거예요. 1대1로 붙으면 거의 대부분 한국인이 이긴다. 2대2로 붙으면 호각세다. 일본인들하고. 근데 3대3만 붙으면 거의 다 피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유달 선생님 말치로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 바로 이웃에 무서운 민족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는 왜 일본인들이 단결을 잘할까 하는 걸 몰랐는데, 이번 이제 이렇게 여러 차례 지금 교토를 오면서 관찰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결국에는 일본인들은 뭘 하느냐, 생활 문화가 무엇인가 할 때, 일본인들은 무아, 내가 없어지는 거, 내가 작아지는 거, 이거를 철저하게 훈련을 했다는 거죠. 그걸 훈련하는 것을 도라고 불러서 다도를 하든 뭐 금도를 하건 궁도를 하건 하다못해 꽃꽂이라는 화두를 하건, 모든 모임에서 도를 한다, 이 말은 내가 나의 상을 없애는 훈련을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아를 훈련하는 민족은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다실이 좁지요. 다실은 정말 좁거든요. 그 좁은데 기어 들어가 가지고 무릎을 맞대고 앉거든요. 그렇게 앉아서 같이 차를 마시면 서로 간에 속마음이 다 나와버립니다. 그런 모임에서 나의 속마음을, 어차피 상대방이 들키니까 평소에 내가 마음 비우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못 살아남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도에서는 무아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무아를 훈련하게 되면 내가 없어지고, 내가 없어지면 당연히 단결이 되죠. 내가 없어진 그 자리에 뭐냐, 그러니까 꿈이 어디서 비치냐면 연못물 위에 비치듯이, 내가 없어진 그 자리에는 불성이 드러나거든요. 내가 없어진 그 자리에 드러나는 불성에 모두가 의기투합하는, 그것으로 공동의 분모를 잡는 그 문화가 지금 수백 년간 깔려 있는데, 그걸 시작한 사람이 선불교의 선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사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정문을 이제 이번 여행에서는 중점적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일본 불교를 도입한 근원지, 그때도 오사카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때 불교가 오사카로 들어와서 지금 나라의 틀을 잡은 거죠. 백제관음 튕겨나다 갑니다. 설렙니다. 잠시 쉬겠습니다.